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러진 광복절 행사 자체도 논란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상대 원내대표님 상승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님.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제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 광복절 경축사를 관통한 대통령의 메시지, 바로 자유와 통일이었는데요. 30년 만에 새 통일관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좀 짧게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이번 경축사의 그 통일과 관련한 그 통일 독트린 그리고 광복의 완성은 결국은 통일이다라는 네. 그 화두는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말에 일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구소련이 한반도를 이것이 뭐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였던 군사적 편의에 의해서였던 38선으로 양분하면서 우리의 분단의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광복은 통일로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는 대통령의 명제는 예. 저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3가지 비전, 또 3가지 추진 전략, 7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자유가 북녘으로 확장되는 것이 통일이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북한과의 또 협의체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이제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일련의 선언이거든요. 예. 그거는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확 잡히는 그런 선언이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트루만 독트린이라든지 닉슨 독트린이라든지. 예. 근데 내용의 모든 것을 다 담기는 했는데, 자유가 북녘으로 확장되는데 지금 북한 정권과 대화를 또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마 자유가 북녘으로 확장되는 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그 혼선이 있고, 좀 더 이 예. 독트린답게 좀 더 명약하고 아주 그 한 번에 딱 알아듣는 그런 독트린을 지금 이제 좀 더 그 세련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나누어진 광복절 행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과의 통일 이전에 대한민국 내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였지만은 북한이 받아들일만 할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선언,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독트린보다 훨씬 후퇴한 반쪽짜리 독트린일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강복과 독립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가 아니고 자주입니다. 예. 자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는 뭐 민족 대단결도 있었고요, 평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민족 대단결의 논리는 깨어졌다 하더라도 예. 최소한 대통령이 주장하려면 우리는 미국 주장에도 일관되지 않고 예. 일본의 우리 오롯이 우리 아하. 대한민국 혹은 뭐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든지 예. 또 국민들과 함께 통일을 노력하겠다든지 그렇게 예. 해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말은 이미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종찬 그 강복회장이 우려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8년 이후에 쓰여지는 자유, 즉 미국과 일본과 합쳐지는 자유,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하면서 그 반자유, 반통일 세력들은 검은 세력들이고 쓰레기는 아닙니다. 가짜 뉴스 뭐 이렇게 소위 조르아스터교처럼 아하. 그 양분시키는 이 예. 문법적인 가르마를 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도 생각해 봤을 때 홍범도 장군이 4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소련 공산당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다 안 되는 예. 이런 경직성들을 그대로 나타냈고, 또 하나는 가르치려고 하는 정권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 지금도 통일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거 예를 들면 예. 자유 교육을 시키겠다, 그게 뭡니까? 안보 교육 아닙니까? 예. 사실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광복절 하나도 내부 통합도 네. 안 돼 있는데 지금 통일을 얘기하냐? 예. 뭐 자기 당이라도 제대로 뭐 통합시키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비아냥 그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메시지 자체가 남측 모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좋습니다. 이제 자유는 한 50번 정도 이제 그 경축사 중에 나왔다고 하고요. 반면에 일본이라는 단어가 광복절 경축사에 2번 나왔다. 이 부분을 두고 사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놀랄 정도로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우리의 광복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아니었습니까? 예. 일본의 그 잔악한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스스로 이제 그 독립과 광복에 대해서 79번째 축하를 한 날이 바로 이제 8.15, 이번 8.15였는데요. 예. 일본의 예를 보면은요, 지금 그 패전국으로서 전쟁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입장을 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그 야스쿠니 신사를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참배하는가 하면 총리가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그 과거의 구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일본 그리고 한미 동맹의 틀에서 협조하고 또 협력해야 될 파트너이지만 예. 과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반성 없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체를 외면하고 미래로 향하자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질까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일본이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반복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도 일본의 과거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만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예.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바쳤는지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예. 이게 바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을 한번 지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그 윤 대통령이 과거사를 언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와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일본과 어느 정도 유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희생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는 것도 저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아쉽습니다. 과거사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니까 해방과 광복의 기쁨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었겠다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예. 하지만 또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지향점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참 기괴한 일이다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했는데 계속해서 정호경 의원께 좀 여쭤보면 이게 지금 김중혁 의원 같은 경우 과거사를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셨나요? 한동훈 대표를 좀 대신한 발언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자신의 네. 소신을 얘기한 것인데 예. 아마 한동훈 대표도 유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비단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의 상당수 정치인들도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사이를 다시 반목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이게 과거였고 예. 우리가 이런 피땀을 흘렸었고 일본이 이런 그 일들을 자행했었다라는 걸 다 상기하는 것 자체는 예.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지금 21세기 백주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는데 네. 우리도 그걸 한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다시 틀어질 거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거는 정신과 마음을 또 이렇게 통합하고 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네.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네. 저는 그 김종혁 최고가 누구를 대리한다기보다는 상당수의 국민의힘 왜냐하면 우리 다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한 알겠습니다.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미 우리는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다. 그런 자신감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네. 만에 하나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여당 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김종업 그 최고위원이 뭐 이렇게 대통령의 독트린에 대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사실은 뭐 호응할 수가 없죠 내용적으로. 예. 이제 한편으로는 그것이 북한의 처지이기도 합니다만은 내용이 너무 조야하다, 조악하다라는 네.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이미 안 할 걸 알면서 던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대통령의 독트린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안 받아주는 것도 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인데 사실 이전에 논란은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광복절 경축식 자체가 이제 둘로 갈라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행사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강원도 하고 네. 또 뉴욕에서 비슷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모로 이제 반성하고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념관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제가 느낀 점은 너무 광복회가 문정부부터 지금 이 정부에 이르기까지 네.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좌클릭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전후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너무 긴구 혹은 어떤 좌파적 인식들이 일반화된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이승만 그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네. 그냥 이제 부정선거하고 도망간 사람으로만 평가되지 못했던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장이 그렇게 뉴라이트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독립기념관의 이사라든지 동북아 네. 역사재단의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전히 옛날에 대한교과서 만들었던 뉴라이트 계열이거든요. 예. 이런 갈등들을 대통령부터 광복회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조금 더 대화의 지점들을 만들어 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논란의 중앙에 있는 김영석 관장. 지금 여권에서도 그 김영석 관장 자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자진 사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석 관장이 본인 스스로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다른 역사 관련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아마 그 독립운동을 한 후손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뉴라이트의 사조를 지금 그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혹과 그다음에 네. 그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인사들이 예. 일부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김영석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체계에서는 뉴라이트의 그런 기조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몇몇 발언은 상당히 그 오해하기에 충분한 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김영석 관장이 뉴라이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로 지금 사회가 양분이 돼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수습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것도 역시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광복회 회장께서 독립기념관장으로 그 추천했던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광복회장 스스로 자기도 그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양쪽에서 자신들의 어떤 초이스를 철회한 상황에서 예. 좀 더 그 독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인물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서 문제의 솔루션을 찾아보면 어떨까? 예. 김영석 교수가 뭘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지금 표출하고는 있으나 지금 중요한 거는 김영석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직을 유지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예. 이렇게 쪼개진 아하. 민심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있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양쪽의 예. 주장을 철회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사학가들이 그렇게 많고 독립운동가의 아하. 후손들이 많은데 아무렴 기념관장 할 예. 분이 없겠습니까? 예.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그건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밖에 풀 수 없다.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첫 제안자였죠. 한동훈 대표를 압박을 했습니다. 여당은 또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 민주당이 불과 얼마 전에 훨씬 더 강화된 특검법안을 이미 내놨잖아요. 이제 얘기한 것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담긴 또 우리의 제안까지 충실히 반영한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일이지만.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된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 또 제3자 특검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민주당의 속내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미 실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특검안을 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를 푸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특검법안이 이건데 제3자 특검법안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려야겠다.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표결로 안 갔어야죠. 이미 표결로 가서 두 번째 안도 폐기된 상태에서 더 센 안을 내놓고 거리가 더 멀어졌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이렇게 더 강화된 지점에서 제3자 특검 법안을 내놔야 될지는 모르겠다. 지금 신동욱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런 의미에서 좀 민주당이 실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 오케이 좋다. 그러면은 그거 받고 제보 공작도 역시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이 계속 꼬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니네들이 받을 수 없는 걸 하나 또 내놓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도 얘기를 하던데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아들일 입장으로 그 유연성을 민주당이 보임으로써 공이 지금 국민의힘에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제보 공작 의혹 그 부분, 그러니까 김모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공익 제보자로 본인이 또 이제 그 소위 자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체성을 조금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 추천 특검까지 받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특검을 안 받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서야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것이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까지 받겠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국민적 그 의혹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그러니까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외압 여부와 함께 과연 그 김모 변호사의 그 소위 공익 제보라는 것이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순수한 제보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서로 공을 던지듯이 또는 받듯이 계속해서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보 공작 오케이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경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친윤계에서는 아까 신 의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모든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절차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공은 한동훈 대표가 오롯이 떠안는 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 내에서 친윤계와 대통령실에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론도 얘기하고 또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이고 보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그 소명은 한동훈 대표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계속 앞으로 논란 속에서 또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광복절 전날이었었죠.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는데, 자,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이제 그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유감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권익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법사위가 아니고 사실은 정무위원회예요. 그리고 그날은 검사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발언을 요청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일어서서 큰 몸짓으로 살인자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지극히 개인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누구나 알듯이 개인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현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6등, 7등, 지금 5등, 6등 아주 맞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강성 당원들을 위해서 또 여론조사가 남아 있고 서울 투표가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에는 아마 이현주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서울에는 좀 다소 전현희 의원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어떤 갈급한 부분에 대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장면 이전에 전당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살인자 발언까지를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묻혀 있었는데 다시 이 법사위 발언 때문에 다시 재해고되는 부분이 있어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 전현희 의원이 직접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사실상 그 전현희 의원은 거부를 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기가 왜 그런 격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SNS에 글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사과는 안 했는데요. 네. 본인이 직접 공개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네. 권익위의 결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네. 국회의장에서 아무리 정해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살인자라는 막말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즉 네. 국회의원의 자질과 국회의 품격, 대한민국 국회의 격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 격을 몇 단계 추락시킨 장본인이 전현희 의원입니다. 예. 예를 든다면 이걸 가지고 또 그 민주당 내에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요. 오바마 대통령 때 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의원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예. 거짓말, 살인자라는 표현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미국의 민주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소속 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자당의 그 거짓말장이라고 한 그 의원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아하. 사과를 했어요. 예. 거의 퇴출되기 일보 직전에 겨우 목숨을 살린 그러니까 정치적 목숨을 말씀드리는 거짓말쟁이라는 거거든요. 발언 하나.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쟁이의 수준을 넘은 예. 살인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고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왜 이런 격한 발언에 원래 나는 모범생이었는데요. 고인의 애달프고 안타까운 희생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어떻게 변명이 됩니까? 그렇다면 예, 의원님도 그러면은 개인적인 다른 이해관계, 다른 계산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 발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본인이 자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 나서면서 국민의힘 의원한테 정신 나간 국민의힘 해가지고 그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예. 지지를 견인했다라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본인 스스로 그런 빌미를 자초하고 그런 곡해를 하도록 자초했다라는 차원에서 예.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해석 이전에 이런 표현을 한 예. 것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고 알겠습니다. 사과하는 게 맞아요. 전현희 의원이 이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막말 때문에 지금 이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석에서의 발언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면 사실은 돌파의 의지인가요? 정면 돌파의 의지이기도 하고 본인은 예. 어떤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고언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김두관 후보 간에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당심에서는 거의 9대1로 그렇죠.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이가 전혀 안 난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면 일반 여론조사 30%에 있어서 예. 그 말하자면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포션 이 자기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남아 있는 그 여론조사 30%의 비중 속에서의 어떤 계산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좀 또 정봉주 후보한테는 이로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뒷심을 발휘해 보자라는 계산 노림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뭐 물잔에 물은 엎질러졌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해도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돌파를 하려 해도 돌파를 하기 어려운 지점인데 알겠습니다. 다만 이미 투표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5등, 6등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점이 절대 떨어질 아닌가. 일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오늘 그 SNS에 또 이런 얘기를 계속 썼어요. 최고위원이 되면 명파리 척결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이나 태도나.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또 이제 더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이걸 정봉수 후보를 또 지원하거든요. 김용민 그 낙검수의 김용민 씨는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럼 뒷배경이 있는 건가라는. 근데 벌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건지 그런 그 심리에 대해서 예. 하나의 소구력이 있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예. 뭐 그런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예. 불안감, 너무 일극체제의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접근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이후. 저는 참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부 친명이에요. 전부 네. 친명이었는데 그래도 김민석이 1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 당대표 후보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는 것도 서글프고요. 더군다나 정봉주 후보는 수박이라는 조를 본인 스스로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명파리의 아주 그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 서운하다 인간적으로. 그런데다 지금은 여론조사만 남았으니까 내가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나 섭섭했고요. 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말도 해서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것도 참 서글프고요. 서글픈 네. 김에 전현희 의원이 정말 지금 5등이 누가 될 것인가를 지금 이현주 네. 하고 둘이 지금 이제 막 다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참 그런 어려운 그 용어를 씀으로써 예. 내가 오바를 하면은 소위 그 강성 지지자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계산을 했다고 사람들이 해석하잖아요. 네. 그 해석을 저도 하면서도 참 서글픈 한국 정치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알겠습니다. 서글퍼요. 예, 이틀 남았습니다.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끝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